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홍보대사교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팽현숙 특임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시장과 전망과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부동산 전문가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 토론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개발 전문가이신 최현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요, 부동산 경매 및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이태강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요, 풍수지리 및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이신 김현애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중개 및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신 최윤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교수님들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보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최현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해 이어도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대외 요인에 의한 충격을 받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폭락 또는 버블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부동산 폭락 사태를 경험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국제금융위기였습니다. 과거 두 번의 부동산 폭락 사태는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대외 요인이 국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는 영업 규제, 여행산업 영향을 주면서 상업용, 숙박용 부동산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상업용과 숙박용 부동산 이외에 오피스나 공장 등 업무용 부동산도 서서히 영향을 받고 마지막에는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태강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 양적 정책, 그래서 직접 기업과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고 있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소비는 안 하고 돈의 유동성은 커지고 갈 곳이 없는 돈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안정자산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지 역할로서의 그 으뜸인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역시 한몫하고 있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현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전반기, 후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전반기에는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제 침체와 장기 경제 위기론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이 매수 심리가 사라진다고 봐요. 꺾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 시장이 급등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인 주택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미시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을 미시적으로 주택과 상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택은요, 코로나 시대에 상승하게 되면 특히 대형 평형의 주택이 인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2005년부터요, 고양시 식사지구와 남양주시 별내지구 외에 다산이나 미사구 위에 이런 지구에 여러 곳을 분양을 했는데 40평 이상 아파트를 분양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이 대형 아파트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600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대형 평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선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도 재택근무가 많아져요. 지금도 많잖아요, 재택근무가요. 네네. 그리고 가족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자기만의 오피스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각자의 방에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이 큰 평수가 선호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재택근무가 계속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 도심 지역의 큰 평수 아파트가 저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1인 가구로 조금 뭐 증가되기 때문에 소형 평수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대형 평수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1인 가구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네. 혼술, 혼밥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아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음식 쪽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 위주의 요리를 개발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제 맞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상가는 가격이 뭐 다 아시다시피 내려갈 겁니다. 분양가도 내려가고 아, 그래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공실도 많고 임대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임대료 하락, 그다음에 계속 연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는 더 하락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최윤성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형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상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가치 저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빌딩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소형 상가, 서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죠. 자, 역시 공실은 늘어가고 임대료는 하락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가치는 당연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의 가치는 미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머무는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중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고정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임대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고, 다만 그 단독주택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부천일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시점에 금리 인상, 자, 이것으로 인해 이자 부담은 서민층에서는 높은 부담으로 느낄 것이고, 부자들은 당연히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